자기가 피닉스 가고 싶다 얘기했기 때문에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커리의 시대에 이거보다는 좋은 빅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브래들리 빌 줄 테니까 우리 에이스 하나 줘. 어떤 바보가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워키는 충분히 버틀러한테 4년 계약을 줄 것 같고요. 나 트레이드 시켜달라.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언론에 대놓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더 나가서 나 이 팀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거까지 되니까 네, 오늘도 이예대님과 우리 석환님과 연기령 함께하는 느바베큐 30 몇 회야? 9회? 죄송합니다. 예. 39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은 얼추 이제 겨울도 끝자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은 입춘이니까. 꽃 피는 봄이 그쵸, 오고, 예. 그죠? 시간 참 잘 간다. 원래 나이가 들면 빨리 그죠? 간다고 느끼죠. 빨리 가. 예. 빨리 가. 시간이 잘 가요. 그럼 이제 또 농구 시즌도 진짜 중요한 시즌으로 접어들고 또 야구 시범 경기 한다고 스포츠 팬들은 진짜 바쁜 계절이 와요. 그죠? 여자 농구도 있고 뭐 배구도 있고 뭐 어쨌든 기타 등등.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에 진 떡도 좋지만 남의 손에 든 떡이 또 커 보인단 말이야. 저거 맛있어 보이고 이쁜 내 여자친구 있지만 또 내 친구 여자친구 보면 또 되게 매력 있어 보인단 말이지. 형님 그래요? 아이 왜 이래? 저는 전혀 해당 사항이 저는 아닙니다. 없는 저는 이야기라. 아닙니다. 그래 나만 그런다. 나 쓰레기다. 다음 주에 여기 자리 바뀌어 있으시다니. 제가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면 스포츠는 선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2월 7일 새벽 5시 트레이드 마감 시간입니다. 선수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분들이 볼 때 자, NBA에서 이제 서로 바꾸려고 하는 팀들이 많단 말이죠. 뭔가 이제 합이 맞으면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미리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 다 얘기하기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한 2-3명 정도만 대신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연기령 먼저. 일단 트레이딩 블록에 올라왔다고 알려져 있는 선수 중에 거물급들을 꼽아보면은 지미 버틀러 그리고 캠 존슨 네. 그리고 최근에 유타에서 콜린 섹스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나왔지만 자이언 윌리엄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트레이드는 돼봐야지 알아요. 어떨 때는 그렇죠. 진짜 조용하게 넘어가고 어떨 때는 또 의외의 선수가 넘어가고 케빈 란트는 넘어갈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런 거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미 버틀러하고 캠 존슨은 옮길 가능성이 90%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장신이고 슈터고 요즘 가장 지금 각 팀들이 원하는 게 윙 자원이잖아요. 윙 자원. 윙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캠 존슨 가치가 높고요. 지미 버틀러는 이미 마이애미에서 언해피를 뛰었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남아있을 이유가 없고 자기가 피닉스 가고 싶다 얘기했기 때문에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을 건데 지금 카드를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진짜 카드를 맞춰야 되잖아. 서로 간에 그런 생각이 마저 떨어져. 자, 석환님 어떤 선수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지미 버틀러, 뭐 브래들리 빌도 있고 그리고 뭐 잭 라빈, 심지어 뭐 윌리엄슨도 그렇지만 허브 존슨도 뭐 언터처블이라 나오긴 했는데 왠지 트레이드 될 것 같긴 하고 근데 저는 이 데빈 부커도 얘기 나왔어요. 데빈 부커 얘기. 그쵸 데빈 부커도 얘기 나왔고 근데 저희 트레이드 시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정말 싫은 게 다 틀려요 이거 어차피 다 틀려요. 나도 싫어. 솔직히 이거는 이걸 어떻게 맞춰? 맞추라고 이런 한 거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명분을 불러야 되는데 혹시 그 라스베가스에서 얘기 토토 안 합니다. 토토 안 해요 저. 토토 안 해요. 그래도 재미니까 이거 좀 재미로 얘기를 하자면 지미 버틀러는 이건 욕먹을 각오하고 좀 던져봅니다. 지미 버틀러는 밀워키 갈 것 같아요. 욕먹을 각오하는 게 지미 버틀러 그 팀 쪽에서 입장을 제시한 게 밀워키 절대 안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밀워키가 완벽한 핏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밀워키는 지금 릴라드랑 야니스 그리고 로페즈 이렇게 세 명이 저는 언터처블이라 보고 그 세 명을 나이든 그 세 명 스타들과 함께 로페즈를 스타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 선수들과 함께 챔피언십을 한 번 더 노리려고 하는데 지미 버틀러는 밀워키에 오게 되면 원스리 피켓롤 스크린 액션 중에 둘 다 풀업 슈팅이 가능한 선수면 그러니까 릴라드랑 버틀러겠죠? 그러면 막기가 정말 힘든 공격이어서 수비로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면
팀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왜냐면 인기 많은 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계속 링크가 뜨고 있는 게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앤서니 데이비스 원빅으로 힘들다. 지금 뭐 크리스찬 우드도 계속 아프고 반더빌트도 돌아온다 하는데 돌아왔을 때 어떤 상태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파워포드로 본인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지난 시즌부터 요나스 발렌슈나스 얘기 나오고 부세비치도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이커스도 지금 팀 사정이 르브론 제임스 에라가 끝날 때 이제 팀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지금 당장 막 달려 나가는 게 꼭 옳은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건 레이커스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주전 빅맨이 잭슨 데이비스예요. 잭슨 데이비스에 대해서는 뭐 팬분들이 성토가 많습니다. 사이즈도 원래 작은 선수고 저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워낙 이제 좀 손도 조금 기름손이고 골밑 마무리 능력도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커리의 시대에 이거보다는 좋은 빅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역시나 뭐 부세비치 이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누굽니까? 요즘엔 또 켈리 올리닉 이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불스도 계속 팔고 싶어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잘해요. 너무 거물이 되니까 이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반대급부가 너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카고도 힘듭니다. 팔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헐값에 팔 수는 없고 사는 팀 입장에서도 오면 너무 좋겠는데 이 선수가 사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왔을 때 팀을 스펙타클하게 올려주기도 힘든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부세비치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캠 존슨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가장 대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올해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인지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잘하는 선수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 몰라 뵀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냥 던지는 선수 정도일 줄 알았는데 자유투 유도 능력도 엄청나고 팀에 1옵션을 맡겼을 때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게 입증이 돼가지고 브루클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경기는 져야 되는데 얘는 나오면 잘하고 있지. 뭐 디안젤로 러셀 이런 애들도 데리고 와서 너무 웃긴 게 디안젤로 러셀 와가지고 잘해요. 막 잘하니까 한 20분 뛰고 빼요. 야 이제 몸 풀리는데 넌 좀 쉬고 캠 존슨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좀 잠깐 뻐근한데 하면 너 오늘 경기 쉬어라 약간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팀 브루클린도 빨리 이 선수를 팔고 싶은데 가치는 점점 너무 떡상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퇴양난이 있는 것 같아서 당장 트레이드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캠 존슨 어디로 갈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는데 저는 세크라멘토 킹스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 존슨 뜬금없이 85점 정도 맞아야 되는 애가 매번 100점을 맞는 거야. 그러니까요. 피곤한데 이거.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강남권 학교에서 한 20등 하던 애가 뭐 강북권 가면 뭐 1등하고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계산해야 되고요. 그 데니스 슈러더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드라는 거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8팀이 있고 4팀이 있잖아요. 저 보면 아까 있는 선수들 8팀들이잖아요. 네, 뭐 브루클린, 유타, 뭐 마이애미, 뭐 그리고 포틀랜드 이런 워싱턴 이런 팀들은 8팀들인데 4팀들도 있어요. 사야 될 팀이 아까 언급하신 뭐 골든스테이트, 레이커스, 그리고 뭐 피닉스. 근데 카드가 마땅치 않아요, 다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픽이 별로 없어요. 예, 2025년도 1라운드 픽 없고 2026년도 2라운드 덴버 거 있고. 근데 이거 팔아가지고 좋은 선수 영입 못 하잖아요. 그럼 좋은 선수를 보내야 되는데 솔직히 브래들리 빌 줄 테니까 우리 에이스 하나 줘. 어떤 바보가 줍니까? 예, 그러니까 피닉스는 쉽지 않아요. 진짜 이거 만약에 뭐 어떻게든 성사하면은 진짜 단장이 정말 능력자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고. 레이커스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커스 지금 보면은 25년도 2라운드 픽 자체 있고 25년도 2라운드 픽 2장이에요. 하나는 클리퍼스 거, 하나는 자기네 거. 그리고 26년, 28년, 29년 1라운드인데 이걸 보내면 애매한 게 르브론이 떠난 다음에 픽이거든요. 거의. 르브론 다음을 도모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픽을 보낸다? 그것도 또 애매하거든요. 르브론 있을 때 많이 우승하지 않을 거면 이거 뭐 안 보내야 되는 픽이거든요. 그렇다고 만기 계약이 뭐 거물급으로 돈 많이 쓰고 보낼 애가 있냐?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보낼 거냐고 안 보낼 거잖아. 역시 거대 그럼 나머지 팬덤을 크리스티아노도 300밀, 잭슨 헤이즈 240밀, 캠 레드시 240밀 이거 보내가지고 뭐 받을 게 있냐. 이것도 만약에 뭔가 성공한다 그러면 정말 능력자인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골든 스테이트도 마찬가지. 골든 스테이트도 지금 25년도 1라운드 픽 있고 26년도 1라운드 픽 있는데 이걸 보낸다라는 거는 커리 시대 이후를 도모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좋은 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센터 좋은 애를 구해와야 되는데 빅맨 좋은 애를 구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 들어요. 이런 질문 하나만. 올 시즌 대권 노리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도 캠 존슨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는데 무브가 있을까요? 저는 오클라호마보다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가능성이 그때 클리블랜드 팬이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2차전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대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텐슈턴도 안 나왔는데 활동량 많은 윙 자원들에게 발렸잖아요.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수비되는 윙 자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여기 그때도 말했지만은 그 200밀 정도 비워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클라호마 시티보다는 클리블랜드가 만약에 한다면은 우승을 위해서는 윙 자원 하나 데려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은 얘는 백업 빅맨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애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무브가 있다면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자, 석환이 형이 볼 때. 저희가 그 저번에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커닝햄 성장이 비커스테프 아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리빌딩 속도를 올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플레이메이커는 커닝햄밖에 없거든요. 9.45C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이든 아이비였는데 지금 부상으로 뭐 거의 시즌 아웃된 상황이어서 그 두 번째 스코어러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는 NBA에 흔치 않은 셀러리 캡 밑에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데려올 수 있는데 시카고에서 귀한 분, 잭 라빈이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로 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왜냐면 거기 가게 되면 라빈은 지금 피스턴스가 필요한 거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플레이메이킹도 괜찮게 되고 세컨더리 볼 핸들로서 공격을 풀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격 스코어링 하나는 보장된 선수니까 커닝햄 옆에서 그리고 아이비가 아무리 돌아와도 그 옆에서 같이 3번으로서 좋은 농구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소문 다 무시하고 이 선수는 좀 갔으면 좋겠다는 선수들 있잖아요. 지미 버틀러. 네. 지금 마이애미랑 어차피 마음이 다 떠났잖아요. 둘 다 아니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지미 버틀러가 우승을 못했잖아요. 파이널 2번 올랐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것도 많고 기대가 되는 선수군요.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니까 우승권 팀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불꽃을 한번 피웠으면 좋겠고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그 석환이가 미러키 얘기했는데 미러키가 가능한 게 이 선수가 마켓 대학 출신이야. 미러키 지역에 있는 마켓 대학 출신이고 미러키가 또 줄 카드들이 있어요. 네, 크리스 미들턴 그리고 바비 포티스 이 선수 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받을만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러키 가능하다. 아까 석환이가 말한 것처럼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미 바틀러는 가자 그럼. 자, 석환님. 밀워키가 지금 세컨 에이프론 팀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를 하려면 좀 쉽게 하려면 커너튼은 무조건 버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지미 버틀러가 밀워키에 가면 괜찮은 게 이게 1-3 픽앤롤에서 둘 다 풀업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을 정말 잘 펼칠 수 있고 수비수가 그 두 명 다 수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뭐 스크린 수비도 하면서 풀업 수비도 하면서 그리고 림까지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능한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고 지금 지미 버틀러는 마이애미 히트에서 타일러 히로가 그 스타 역할을 하면서 코너 3점에서 혼자 있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인 더 컨트랙트를 다시 안 해준다니까 그 불만도 많고 밀워키에 오게 되면 밀워키는 릴라드를 데려왔잖아요. 그 나이든 릴라드를 데려온 거는 우리는 지금 윈나우 모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워키는 충분히 버틀러한테 4년 계약을 줄 것 같고요. 물론 버틀러 2년 후에는 저희가 아는 지미 버틀러의 반도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2년 사이에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로스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워키가 그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미 바틀러 말고 또 이 선수는 또 딴 데 갔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 또 혹시 있나요? 저는 저번 회차에서도 얘기한 허브 존스가 좀 다른 팀에서 보고 싶어요. 허브 존스가 3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 3, 4, 5 전부 다 뛸 줄 아는 선수거든요. 이게 윙에서 뛰면서 림 프로텍션이 가능한 선수 이거 흔치 않은 선수인데
댈러스가 무조건 필요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는 지금 윙 수비 자원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허브 존스가 들어오면 그 부분이 보강되면서 돈치치, 어빙 그리고 게포드, 라이블리 전부 다 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허브 존스를 댈러스에 가는 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댈러스 외에도 허브 존스 릴좀 많을 것 같은데. 많죠. 그 전 포지션 가능한데 그렇죠. 허브 존스는 어디 가도 지금 가치가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그래도 댈러스에 가야지. 조금 더 빛을 낼 것이다. 그렇죠.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혜리님 이 선수는 일루 보냅시다. 어, 우리 맘대로. 저는 최근에 브래들리 빌의 팬이 됐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연봉이 600억이 넘는 선수입니다. 근데 벤치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인터뷰가 팀 뭐 불편하게 할 생각 없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약간 이런 좀 멋있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원래는 뭐 워싱턴이나 이런 팀에서 본인이 계속 공 잡고 농구하던 선수인데 요즘에 보면 코너에서 그냥 뭐 관중들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공격할 때 데빈 부커 한 번 공격하고 듀란트 공격할 때 뭐 공이 한 5번 하면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그러니까 연봉이 600억인데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사실 물론 본인이 농구 선수로서의 가치가 많이 좀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선수의 인성을 보고 있자니 이 선수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 동네 농구하면 제가 딱 그러거든요. 코너에서 저는 공도 안 와요. 왜냐하면 3점 슛이 안 날아가기 때문에. 네,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씩 이제 핸들링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브래들리 피닉스 팬들도 누구보다 브래들리 빌이 다른 팀에 갔으면 할 거예요. 근데 어떤 팀을 갈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브래들리 빌이 지금 뭐 본인이 그 즐겁게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접받고 물론 이 선수가 트레이드 거부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푼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여기서 하겠다. 나 딴 이사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빌이 조금 이제 예전처럼 워싱턴이나 이렇게 조금 성적 안 나는 팀에 가서 본인 농구하면서 재밌게 좀 가족들과 남은 여생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생각에서 공주 많으면 어때? 600억 받는데 즐겁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것도 같네요. 오는 거 귀찮아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뭐 관중방이랑 얘기 계속해서 되지. 공 주려고 그러면 딴 데 쳐다봐. 하긴 이 선수가 한 2경기 한 번 쉬어요. 이게 뭐 좀만 하면 좀 아프다 해가지고 경기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뭐 안 옮겨도 행복할 수 있겠다. 간다면 워싱턴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워싱턴 가긴 좀 그럴 것 같고 뭐 그냥 또 브래들리 빌도 뭐 한 브루클린 네츠 또 한번 또 가가지고 즐거운 농구하다가 뉴욕이니까 그래서 풍류를 즐기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별로 해봅니다. 잘하는 팀 가는 걸 원치는 않는구나. 다른 팀 가면은 이제 그 선수는 더 이상 중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패스 한 2번 정도 받는 팀으로. 공을 좀 몰고 올 수 있는 팀이 가서 경기를 보면 드리블을 이제 거의 안 해요. 예. 드리블을 거의. 근데 웃긴 거 드리블은 안 하는데 팔은 좀 막 아프다 그러고 그 되게 신기하게 뭘 하느라고 팔이 아픈 거야? 돈 세느라고 이렇게. 입금 하기사 힘들겠다. 1년에 연봉 600억 받는데.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트레이드라는 게 어느 종목이나 그렇지만 진짜 카드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는 사람은 늘 손해 보는 것 같거든. 그렇죠? 예. 아깝고 막상 줄라 그러면 아깝고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점점점 복잡해지는 게 예전에는 선수만 바꾸는 게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빌러셀 트레이드 예전에 꼽았을 때 빌러셀하고 에드 맥컬리하고 클리프 헤이건 주고 끝.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게 막 바뀌죠. 셀러리 캡이 생기면서 셀러리를 맞춰야 되네. 조항이 많아지고. 한 선수를 예를 들어서 찰스 버클리, 제프 호너색, 앤드류 랭, 팀 페리 막 3명 줘야 돼.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셀러리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막 또 이제는 막 그 계약 기간도 생기고 픽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어떨 때는 사인 앤 트레이드가 유행했다. 지금은 막 삼각 트레이드, 사각 트레이드 막 이상하게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단장들이 머리가 아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상하라고 그러면 너무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맞출 수가 없어. 맞아요. 이거 맞출 수가 맞죠. 없어. 그러니까 설령 당장 재미를 보는 트레이드를 했다 하더라도 몇 년 후까지를 생각해서 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남는 장사를 한 건지 미치는 장사를 한 건지 그 당대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 그러니까요. 그 트레이드만 클리블랜드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솔직히 유타에서 픽 다 넘겨가지고
못했으면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 결과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진짜 거예요. 갬블 같아 네. 트레이드는. 근데 이거 또 얘기를 해보면 뭐 4팀 중에 또 8팀 중에 보면은 그 아까 골든스테이트 얘기 나왔을 때 말이면 빅마켓은 선택지가 많아요. 셀러리 비워가지고 FA 영입하면 된다. 그렇지. 안 되면 뭐 좋은 애도 뽑고 그래서 할 게 많은데 유타 같은 구단은 솔직히 FA로 검을 영입한다 저번에도 쉽지 않다. 결국은 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단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아플 것 같아 단장 하면. 그 단장은 진짜 머리가 진짜 아플 것 같은 걸 이어받자면은 요즘에는 선수들이 나 뭐 트레이드 시켜달라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지. 언론에 대놓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더 나가서 나 이 팀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거까지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이러면은 팀 입장에서는 이 선수 마음 떠난 선수를 계속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또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손해 보면서 막 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머리 아플 것 그리고 같습니다. 에이전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여러 명 데리고 있으니까 이 선수 같이 뭐 이런 것들로 막 있으니까 머리가 더 아프고 난 그러면 단장 안 하고 싶어.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 100억인데 100억 100억 단장. 이면은 막 팀 개판시키고 1년 있다 나가는 거지 뭐. 돈 대고 나가는 관중이랑 얘기하고 있어. 프레디비 일로 와. 구단의 미래 그건 니들이 책임져. 나를 뽑는 순간 미래는 없다. 이거지. 근데 분명한 건 트레이드 잘하면 진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야 진짜 하나는 잘 뽑았습니다. 엄상백 데려갔죠? 심우준 데려갔죠? 돈지라면 데려가더라. 어떻게 해도 하나 얘기로 귀결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치 그냥 굴레 속에 갇혀가지고 쳇바퀴를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그냥 재미삼아 진짜 재미삼아 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들 혹은 뭐 물망에 오른 선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복잡한 문제고요. 뚜껑 열어보면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기대 엄청 했는데 별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시즌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라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 누바베큐 멤버는 트레이드 없겠죠? 트레이드는 없고 지리그로 데려가서 요즘 누바베큐의 이거 영 보이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불안하더라고. 불안합니다. 불안하더라고. 뉴 바베큐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불안해. 아니 우리가 아니고 내가 불안해. 절대 돈만 안 주면 빠진 내려갈 수 있습니다. 600억 기대하면서 뉴바베큐 39회 마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37, 8, 9 3회 연속 우리 이해대님께서 출연을 하셔서 깜짝 놀랄 정도의 농구 NBA 지식을 저희한테 선을 보여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4월에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가 아니고 이제 NBA를 못 볼 것 같아요. 첫째, 둘째? 네, 첫째가 이제 첫째. 태어나는데 이제 제가 좋았던 시절은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NBA 인생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근데 너무 재밌게 했고 또 제가 굉장히 늘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분들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꿈만 같고 또 앞으로도 애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대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워낙 그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종목 가리지 않고 스포츠를 진짜 사랑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다른 종목도 좋아하는 종목 있으세요? 딱 2개 좋아합니다. NBA랑 한국 프로야구 2개밖에 안 봅니다. 아 그래요? 국내 농구는 국내 농구도 보다 말다요. 그렇게 막 열심히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족구는 어때요? 족구는 이제 하도 고참들한테 하도 갈굼을 당했고 이제 이등병 시절에 계속 헤딩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4월에 아이 나오는 거 성별 미리 알려주세요. 네,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네. 오호. 같이 농구하면 되겠네. 너무 기대돼요. 그걸 뭐지? 난 로망이 아들이었으면 저지? 여기 젖지 애기 젖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 같이 NBA 보는 거 꿈꾸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3회 연속 출연해서 재미난 농구 얘기 또 새로운 각도의 농구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 사모님한테도 건강히 출산 하시라고 그 뭐 개인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실 거예요. 네, 건강히 감사합니다. 좋은 또 출산과 함께 아이와 함께 애국하시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둘 더 낳으세요. 그럼요. 하나는 외로워. 그죠? 가능하다면. 어쨌든 오늘 이해대님과 또 함께하는 트레이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고요. 그죠? 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도? 일단 트레이드 뚫려도 욕하지 마시고요. 그래, 야 이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맞춰? 안 돼요. 그렇죠? 자, 저관님.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해드님 오셔서 NBA 정말 많이 하시던데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느바베큐 39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